생방송으로 전국에 송출되던 국군의 날. 조폭 30명이 활주로와 무대를 짓밟는 순간 현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비명도, 고함도, 제지하려는 움직임도 순식간에 멈춰선 그때. 단 한 여자만이 군중과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찢어진 재킷 틈으로 드러난 흑표범의 표식, 그리고 상대를 숨 막히게 만드는 서늘한 눈빛. 모두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저 여자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그녀가 무너뜨린 건 무대 위 조폭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감춰져 있던 더 추악한 진실과 끝까지 숨겨지던 음모까지도 그 자리에서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굉음은 확성기를 거쳐 성남 공군 기지의 드넓은 비행장을 요란하게 뒤흔들었다. 직전까지 아이돌 그룹 스텔라의 센터 민지가 쥐고 있던 마이크였다. 민지의 가녀린 두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챈 거구의 사내 정룡파의 보스 최강철이 은니를 드러내며 비웃었다. 금일은 건군을 축하하는 국군의 날. 그 중에서도 제일 거대한 대국민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맑고 드높은 가을 창공 위로 공군 정예 비행단 화이트 펠컨이 수놓은 태극 문양이 사라지기도 전이었다. 박람 회장엔 첨단 국방기술의 결정체인 신무기가 나열돼 있었고, 먼 곳 귀빈석에는 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수뇌부 및 여야 정치인들, 더불어 재벌 회장들까지 객석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었다. 참 무척 듬직하군요. 아군 전력이 이토록 막강할 줄이야. 하하. 다 의원님 같은 분들이 예산을 듬뿍 주신 까닭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따분하고 형식적인 잡담이 오가는 사이 중앙무대에서는 군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위문 공연이 한창이었다. SBC 방송국은 이 전체 상황을 전국으로 생중계하고 있었다. 철저하게 경호받는 제일 안전해야 할 국가 기념일의 중심이었다. 그 방어선이 깨어지는 것은 찰나였다. 박람 회장 서쪽 시민 관람객용 5번 게이트에서 폭음이 터져나왔다. 거대한 짙은색 SUV 6대가 경찰들이 설치한 장애물들을 수수깡처럼 꺾고 비행장 안쪽으로 들이닥쳤다. 선두 차량은 거침없이 질주해 무대 바로 앞 방송 중계 카메라 정면에서야 멈춰섰다. 대체 뭐야? 저 차들 다 뭐야? 당장 막아. 보안 임무를 맡은 특임대장의 고함이 터져나왔으나 벌써 늦었다. 차량의 문들이 동시에 젖혀지고 짙은색 고급 수트를 입은 괴한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겉옷은 예의를 차린 듯 보였지만 찢어진 넥타이 틈새로 또한 발목과 목덜미를 휘감아 올라가는 늑대와 뱀의 문신은 그들의 본색을 숨김없이 보여주었다. 정룡파. 요새 마포 일대를 폭력으로 장악하고 분당까지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제일 흉폭하고 허세 부리는 신규 조폭이었다. 그 무리의 보스인 최강철은 단상 위로 뚜벅뚜벅 올라가 공포에 떠는 스텔라 멤버들을 모퉁이로 몰아넣었다. 그러고는 확성기를 낚아채어 첫 음성을 토해낸 참이었다. 관객석은 싸늘해졌다. 수천 명의 구경꾼과 더불어 수십만 누리꾼의 이목이 동시에 단상 위쪽 불청객에게 집중되었다. 경찰관과 보안 요원들이 허둥지둥대며 단상 근처로 뛰어갔지만 최강철의 조직원들이 벌써 무대 밑을 점령하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생방 맞지? SBC 무척 좋아. 확 찍어라. 금일 이 축제 우리가 확실히 엎어줄 테니까. 최강철은 킥킥거리며 귀빈석에 손가락질했다. 거기 착석한 고위층 영감들. 당신들이 우리 정룡파의 일을 망친 대가가 바로 이겁니다. 금일 이곳에서 당신들 위신이 어떻게 짓밟히는지 전국 방방곡곡 확실히 시청하게 해주겠어. 대혼란 상태였다. 특별 귀빈석에선 비난이 쏟아져 나왔고 일반 관중들은 악을 쓰면서 출구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룡파 부하들은 도주로까지 예측해둔 듯 핵심 통로를 굳게 막은 채 살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녀석들은 총기나 단검을 뽑지 않았다. 그 대신 점퍼 속에서 쇠주먹과 진압봉을 쥐었다. 그 이 축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일반인이 수천 명 붐비는 라이브 환경에서 군경이 멋대로 실탄을 함부로 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때 이 온갖 난동의 한복판에서 제일 멀찌감치 떨어진 곳, 비행장 외곽에 진열된 구형 M4 전차의 그늘 밑에 한 여성이 가만히 서 있었다. 강지아 25 검은 라이더 재킷에 물 빠진 청바지. 그녀는 이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그녀가 여기에 온 목적은 단 하나, 며칠 전 제대한 본인을 어떻게든 다시 부대로 부르려는 옛 스승 김원사의 간절한 요청 때문이었다. 지아야, 그냥 바람이라도 쐬러 와라. 네가 아껴왔던 부대의 늠름한 자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내 마음 가라앉혀. 늠름한 자태는 얼어 죽을. 아이스. 강지아는 나지막이 비속어를 뱉었다. 겨우 3개월 전 그녀는 해군 특수부대에서 지아콜드라는 암호명으로 불렸던 최상급 요원이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부의 지시와 불합리한 상황에 염증을 느끼고 스스로 군을 떠났다. 그녀의 눈빛은 무의식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적군 총 숫자, 단상위, 보스 포함, 30명, 무대 및 28, 차량 6대의 대기 인력 있을 가능성 높음 주요 무장은 쇠주먹. 진압봉 대장은 최강철 목표는 위암 및 일부 귀 비나마도 정치인 위협. 그녀의 시선이 단상 위에 딱 고정되었다. 최강철이 두려움에 파랗게 질린 스텔라의 민지에게 접근해 턱을 사납게 움켜잡았다. 반반하네. 너 오늘 밤 내 짝꿍으로 어떠냐? 이 형님이 진짜 예술이 뭔지 보여줄게. 최강철의 역겨운 손길이 민지의 볼을 쓰다듬으려고 하던 찰나 거기 아가씨. 어디 가나? 구경꾼들이 달아나는 방향과 정반대로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 강지아의 앞길을 거구의 깡패 하나가 가로막았다. 강지아는 아무 대답 안 했다. 강지아는 조용히 깡패 곁을 지나가려 했다. 사내가 화를 내면서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눈 멀었어? 꺼져라. 그의 유언은 여기까지였다. 그녀의 발이 채찍같이 날아올랐다. 사내의 두 무릎을 세게 차서 중심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그녀의 주먹이 남자의 턱을 매섭게 올려쳤다. 신음조차 흘리지 못한 사내가 고꾸라졌다. 뒤에 있던 다른 놈이 놀라 발을 날렸지만 강지아가 고개를 숙여 그의 다리 밑을 파고든 후였다. 그녀의 오른발이 땅을 스친 채 사내의 종아리 측면을 무섭게 후려쳤다. 빠각하는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2명을 삽시간에 제압한 강지아는 구겨진 옷깃을 탁 매만지며 일어섰다. 귀찮게 군에 정말. 그녀는 단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흩어지는 군중을 가르고 전진하는 그녀의 움직임에는 규칙이 있었다. 그건 파병지에서 끝없이 연습했던 표적을 노리는 서늘한 보법이었다. 단상의 최강철이 드디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낯선 소음의 출처를 파악했다. 수명의 깡패들을 단숨에 눕혀버리고 걸어오는 그녀의 자태는 혼돈스러운 공간에서 독특한 위압감을 풍겼다. 저건 뭐야? 당장 쳐. 최강철이 소리치자 단상 밑에서 대기하던 조폭 6명이 강지아 앞을 가로막았다. 사내들은 쇠파이프를 위협적으로 뽑아들었다. 강지아는 제자리에 우뚝 섰다. 그리고 서서히 외투의 단추를 목까지 채웠다. 싸늘한 밤 공기가 그녀의 이마를 스치고 지났다. 죽여, 저 기집애 죽여. 최강철의 고함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몽둥이를 든 6놈이 그녀를 빙 둘러쌌다. 놈들은 자기 편이 너무도 쉽게 제압당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걸 확실히 직감했다. 보통 독종이 아니다. 발목부터 쳐. 앞장선 제일 체격이 큰 사내가 몽둥이를 치켜들고 거칠게 쇄도했다. 단순한 타격. 힘은 강하지만 그만큼 궤적이 빤히 보이는 뻔한 타격이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반대로 상대가 내지른 공격의 사각지대로 대담하게 파고들었다. 허공을 찢는 무기가 강지아의 정수리를 스치려는 찰나 그녀가 사내의 오른팔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주먹을 말아 쥐는 대신 손날을 날카롭게 세운 수도의 형태로 놈의 인후부를 거침없이 찔러 넣었다. 컥. 급소를 강타당한 거한이 비명을 삼키며 맥없이 쓰러졌다. 그녀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사내의 관절을 꺾어 무기를 탈취했다.
철컥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소나귀에 익숙한 병기가 쥐어졌다. 둘. 그녀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남은 5명의 깡패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덤볐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쇠기둥과 주먹. 그녀의 전신이 춤추듯 돌았다. 그녀는 특수전 부대에서 익힌 실전 격투기에 외국의 암살수를 결합해 자신만의 살상 기술을 구축한 고수였다. 최단거리 동선만으로 적의 체중을 거스르고 제일 약한 뼈마디와 치명타 지점을 파괴한다. 우측에서 날아든 쇠파이프를 거칠게 쥔 무기로 가볍게 튕겨냈다. 곧바로 좌측에서 쇄도하는 주먹을 어깨로 튕겨내며 상대의 팔을 부러뜨렸다. 정면의 적에게는 방패 대신 무기 손잡이로 안면을 아주 세게 찍었다. 헉! 내 턱 고통스러운 비명이 꼬리를 물었다. 6명의 깡패 무리가 땅바닥에 널브러지기까지는 고작 10초 남짓 걸렸다. 놈들은 전부 싸울 의지를 상실했으나 아무도 생명이 위험한 부상을 입진 않았다. 이게 강지아가 스스로 다짐했던 비전투원 대상의 굳건한 철칙이었다. 강지아는 그의 손목을 강하게 비틀어 나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두 팔을 등 뒤로 꺾어지면 위로 제압해버렸다. 퍽! 최강철의 안면이 차갑게 얼어붙은 활주로 바닥에 처박혔다.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일이었다. 수많은 관중의 생중계 카메라와 헌병들 앞에서 거대 조직 수괴가 단 한 명의 여성에게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주위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가을 바람만이 마이크를 스치며 스산한 소리를 낼 뿐이었다. 강지아는 최강철의 허리를 무릎으로 강하게 압박하며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녀의 두 눈은 겁에 질린 이클립스 멤버들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가 응시한 곳은 저 멀리 VIP석 최상단에 자리 잡은 어떤 사내였다. 이 국방부 장관. 그는 눈앞의 아수라장 속에서도 마치 이 모든 난장판을 진작에 계획하기라도 한 것처럼 소름 돋게 평온한 안색을 띠고 있었다. 바로 그 찰나였다.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피커 더미 뒤에 숨죽여 있던 최강철의 마지막 수하이자 오른팔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거친 손에는 최강철 때와 마찬가지로 이클립스 리더 최지윤이 붙잡혀 있었다. 최지윤의 가녀린 귓가에는 서늘한 쇳덩어리가 닿아 있었다. 권총이었다. 당장 형님 놔주지 못해. 사내의 음성은 두려움과 광기로 심하게 떨렸다. 그가 어떻게 무기를 들여왔는지는 중요치 않았다. 적의 진짜 격발 가능한 확이라면 상황은 순식간에 파국으로 치닫는다. 꼼짝 마라. 다들 멈춰. 안 그러면 이 여자 머리를 쏴버리겠어. 헌병들이 급히 조준했지만 인질 탓에 굳어버렸다. 최강철을 짓누른 강지아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하, 정말 성가신 일이 생겼군. 강지아가 최강철을 놔두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기 너 당장 그 총기 내려놔. 시끄럽다. 너부터 무기 버려. 아니, 네가 와. 네가 저 여자 대신 인질이 되어야겠다. 괴하는 최지윤을 고기 방패로 내세우며 악을 썼다. 방송 카메라는 피말리는 이 살벌한 대치극을 남김없이 송출하고 있었다. 강지아는 양팔을 서서히 어깨까지 올렸다. 완전한 투항을 뜻하는 몸짓이었다. 알겠다. 좋아. 내가 갈 테니 겟나줘. 그녀는 침착히 무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다가오지 마. 더 오면 쏜다. 총을 쥔 사내는 통제 불능의 흥분 상태였다. 최지윤의 목을 조르는 팔에 힘이 실리며 그녀가 출출대며 헐떡였다. 자칫 숨이 막혀 쓰러질 위기였다. 진정해. 강지아가 낮고 묵직한 어조로 타일렀다. 그녀는 단상에서 약 10m 앞둔 곳에서 발을 멈췄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현찰이야. 아니면 도주로 확보야? 닥쳐. 그냥 우리 형님 풀어주고 여길 떠나게 해. 저 바닥에 엎어진 저놈. 강지아가 고개를 돌려 쓰러진 최강철을 가리켰다. 그는 여태 복부를 꽉 감싸 쥐고서 신음하고 있었다. 내 형님은 끝났어. 넌 오늘 여길 못 빠져나가. 주둥이 닥치라고. 사내가 흥분하며 최지윤을 향하던 총을 강지아에게 돌렸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다 망쳤잖아. 괴한이 기어코 방아쇠를 당겼다.
군중의 경악에 찬 비명이 아스팔트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강지아는 미동조차 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탄화는 그녀의 구두 앞 아스팔트를 때리고 튕겼다. 일부러 빗맞힌 위협 사격이 결코 아니었다. 과도한 긴장 탓에 손이 떨려 0점이 어긋난 것이다. 두 번의 기적은 없어. 남자가 다시 최지훈의 머리에 화기를 댔다. 강지아의 서늘한 안광이 예리하게 번뜩였다. 실탄 사격 최종 확인. 모델 베레타 M9 사제품이 아닌 미군 기지 유출품일 확률 농후. 현 간격에서 인질 구출과 타격의 동시 수행은 사실상 무리다. 바로 그때 강지아의 귀 속 초소형 무전기에서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들려왔다. 지난 석 달간 듣지 못했으나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목소리였다. 지아, 내 목소 들리나? 강지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707 작전 통제관 권의 음성이었다. 네가 왜 거기 있는지는 캐묻지 않겠다. 지금부터 내 지시에만 집중해. 강지아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내가 올 줄 알고 장비에 손을 쓴 건가? 아니, 김 원사다. 나를 이리로 부른 김 원사의 독단이 틀림없었다. 그는 내가 군을 떠나는 것을 끝까지 강경하게 반대하던 자였다. 타겟 중앙무대, 저격조 사각지대로 현재 타격 불가. 내가 각을 열어야 한다. 강지아가 사내를 향해 차분히 물었다. 너 이름이 뭐지? 뭐라고? 내 이름 말이다. 네가 내 목숨까지 걸고 모시는 두목인데 수아 이름 하나쯤은 알겠지. 네가 여기서 개죽음 당하면 최강철이 장례라도 치러줄까? 무슨 미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넌 완벽히 속은 거야. 강지아의 음성은 얼음처럼 싸늘했다. 최강철이 오늘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 저기 VIP석의 이 장관. 두 사람은 사전에 철저히 말을 맞췄어. 웃기지 마. 다 거짓말이야. 저자가 다음 총선 성남 지역구에 출마할 거거든. 그러려면 국가 안보에 유능한 이미지가 아주 간절했겠지. 그래서 너희 같은 불나방들을 미끼로 던져 연극을 한 거다. 위기를 제압하는 영웅적이고 강인한 리더십. 강지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VIP석의 이 장관을 노려보았다. 이 장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으나 꽉 쥔 두 주먹은 가늘게 떨렸다. 내 보스는 저 장관의 환심을 사서 엄청난 이권을 챙길 셈이었어. 넌 그저 이 연극을 위한 작은 장기말이었던 거야. 하지만 내가 그 계획을 박살내 버렸네. 헛소리야. 헛소리. 테러범은 공황에 빠졌다. 그의 총구가 요동쳤다. 타격해라 강지아. 작전 통제관권의 절박한 명령이 울렸다. 적의 집중이 분산됐다인지를 무대 왼쪽으로 옮겨 3초 뒤. 저격수가 스피커 지지대를 쏠 거다. 강지아는 테러범을 향해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네가 지금 그 아이를 치면 넌 그저 테러리스트야. 내 보스도 널 보호하려던 그 장관도 널 버릴 거다. 넌 여기서 개죽음을 당할 뿐이야. 다치기 싫어. 오지 마. 적군은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는 최지훈을 방패 삼아 무대 왼쪽 거대한 스피커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나 둘 빵. 이번 총소리는 아까와 달랐다. 더 묵직하고 날카롭게 허공을 찢는 소리였다. 탄화는 악당에게 곧장 명중하지는 않았다. 그가 은신한 스피커의 상부 프레임, 그걸 고정하던 와이어 고리 하나를 정확히 끊어냈다. 스나이퍼의 명중이다. 강지아는 몸을 던졌다. 육중한 스피커가 균형을 잃고 테러범과 최지윤이 선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적은 생존 본능으로 최지윤을 거칠게 밀어내고 자네를 피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강지아는 몸을 굴려 아까 최강철이 떨군 단검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총을 잡은 적의 팔목을 향해 비수를 힘껏 던졌다. 첸! 단검은 바람을 가르며 테러범의 손등을 깊이 관통했다. 끄악! 악당이 처절한 비명을 내지르며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직후 강지아는 재빨리 단상으로 도약하여 최지윤을 꽉 껴안고서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쾅쾅쾅. 거대한 스피커가 지면으로 추락하며 거친 폭음을 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주변은 다시 서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단상 한가운데는 손등에 칼이 박힌 채 고통에 몸부림치는 악당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최지윤을 단단히 껴안아 지켜내며 거칠게 호흡을 고르는 강지아가 있었다. 최지윤은 의식을 잃었지만 멀쩡했다. 강지아는 무뚝뚝하게 일어섰다. 그녀의 가죽 외투 어깨 부위가 잔해물에 심하게 긁혀 뜯어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VIP 구역을 향했다. 이 장관은 침착한 얼굴을 더는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안색은 창백했다. KBC 카메라 렌즈가 뜯겨진 옷 틈으로 드러난 강지아의 어깨를 줌인했다. 그곳엔 화상 자국과 함께 그녀가 지우고 싶어 했던 과거 707특임대의 흑표범 타투가 옅게 남아 있었다. 생중계를 보던 국민들과 행사장의 수많은 인파는 동시에 직감했다. 이 여인은 결코 평범한 일반 시민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강지아는 무전기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다. 이걸로 빚은 갚은 겁니다. 김원사님, 다신 절 찾지 마십시오. 그녀는 이어폰을 뽑아 바닥에 팽개쳤다. 그리고 들이닥치는 헌병과 경호팀을 등진 채 천천히 단상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누구도 감히 그녀 앞길을 막진 못했다. 서울 성남공항의 활주로 위로 삭막한 정적이 맴돌았다. 직전까지 허공을 찢던 사격음, 비명, 또 스피커가 박살나는 폭음은 모두 증발했다. 그 여백을 메운 건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과 정신을 차린 군병력이 다급히 내지르는 현장 수습 명령뿐. 게다가 이 모든 참상을 넋 잃고 본수만 인파의 두려운 속삭임뿐이었다. 강지아는 단상에서 조용히 걸어 내려왔다. 기절한 최지윤은 다급히 달려온 행사장 스태프에게 인계했다. 그녀의 두 손엔 붉은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것이 본인의 피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칼날이 꽂힌 채 비명을 지르며 뒹구는 흑사파 테러범의 목소리만 아스라이 울렸다. 단상 아래 내동댕이 친 작은 통신기는 거친 군화발에 지시겨져 형체도 없이 부서져 버렸을 것이다. 내 빚은 다 갚은 겁니다. 김원사님.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다신 이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군대도 당신도 지독한 이 사륙의 고리도 제발 끝내. 거기 서라. 헌병 책임자로 짐작되는 중령이 급히 길을 막았다. 그의 안면은 분노와 당황, 그리고 일말의 두려움이 뒤섞여 기괴했다. 정체가 뭐야? 신분증 내놔. 강지아는 침묵 속에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직전까지 제 심장을 뚫을 뻔한 총구 앞에서도 숨소리 하나 변치 않던 그녀다. 그 지독한 살기에 압도된 중령은 무심코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이봐, 이미 전국 생중계를 탔어. 당장 정체를 밝혀야지. 바로 그 순간 헌병들 후방에서 묵직한 호통이 터졌다. 전부 물러서 인파를 가르고 등장한 자는 제707 특수임무단의 주임원사 최강진이었다. 그녀를 이 끔찍한 지옥 속으로 끌어들인 흑막. 그의 군복은 땀범벅이었으나 두 눈동자만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원사님, 저 자가 지금 이 여자가 없었더라면 중령. 당신은 지금쯤 VIP들 시체나 치우고 있었을 거요. 안 그렇소? 김원사의 음성에는 거친 쇳덩이 같은 힘이 담겨 있었다. 이 인원은 내가 맡겠소. 기밀 보안과 직결된 문제다. 너는 남아서 주변이나 정리해라. 설마 내 신원까지 증명해야 알아듣겠나? 김원사가 재킷 안쪽에서 특수부대 소속임을 명시한 검정색 신분증을 내밀었다. 헌병 지휘관은 곧장 창백한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장군들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존재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김원사는 강지아의 손목을 거세게 쥐어짰다. 당장 따라와. 그 악력은 예전 그녀가 기억하던 것만큼 드셌다. 두 남녀는 아수라장인 행사장을 빠르게 가로질러 비행장 구석의 통제용 천막에 들어갔다. 텐트 안쪽은 밖의 끔찍한 소음과 달리 아주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맴돌았다. 방송국 카메라도 겁먹은 민간인도 없는 단둘만의 적막한 공간이었다. 텐트에 들어서자마자 김원사의 손바닥이 날아들었다. 짝! 날카로운 타격음과 동시에 강지아의 고개가 확 꺾였다. 맞은 부위가 심한 화상을 입은 듯 달아올랐다. 그의 음성이 무겁게 깔렸다. 누가 허락 없이 단상에 올라가라고 지시했어? 누가 그렇게 함부로 나대라고 했냐고. 강지아는 뺨을 감싸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 김원사를 응시했다. 그녀의 두 눈엔 눈물 대신 차디찬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럼 어쩌라고요?
김원사님께서 손수 차려주신 완벽한 무대 아니었습니까? 통신기까지 귀에 꽂아두시고 도대체 무슨 속셈이셨습니까? 제가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제 기량이 여전한지 테스트해 보려던 거였습니까? 입 다물어. 김원사가 재차 손을 치켜 올렸으나 이번에는 내리치지 않았다. 그는 심하게 떨리는 팔을 내리며 몹시 괴로운 얼굴로 이마를 감싸 쥐었다. 그래, 내 뼈저린 실수다. 널 부른 것도, 만약을 대비해 옷에 추적기를 달고 무전기를 쥐어준 것도 다 내 욕심이었어. 그가 무전기가 놓인 탁자를 주먹으로 쾅 쳤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번질 줄은 정말 몰랐다. 이건 내 권한으로 수습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정말 모르겠군요. 강지아는 의도적으로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전 그저 눈앞의 범죄를 제압한 평범한 일반인일 뿐입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송출됐습니까? 나갔지. 너무 뚜렷하게 잡혔다. 김원사가 좌절감에 빠져 대답했다. 전국 생중계 화면에 네가 조폭들을 다 눕히고 최강철을 잡는 장면까지. 그리고 그는 뒷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또 뭐요? 내 맨 어깨. 겉옷이 찢기면서 타투가 전부 드러났어. 흑표범. 강지아는 가슴이 덜컥하며 굳어버렸다. 어떻게든 떨쳐내려 발버둥 쳤던 옛 부대의 표식. 이제 알겠나? 넌 더 이상 평범한 민간인 강지아가 아니란 말이다. 다시 흑표범이 된 거야. 온 세상의 얼굴이 다 팔린 채로. 순간 텐트 문이 열렸다. 김원사가 대비를 마치기도 전에 검은 수트를 입은 사내들이 곧장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은 헌병대도 아니었다. 일반 경찰 쪽 사람도 아니었다. 사내들 옷깃에는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관임을 보여주는 작은 배지가 빛났다. 맨 앞에 선 매서운 눈빛의 안경 낀 남자가 김원사에게 다가와 무척 사무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최강진 원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저희 방첩사에서 전부 인수하겠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이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하달하신 지시사항입니다. 렌즈 너머로 서늘한 안광이 번뜩였다. 그는 김원사를 무시하고 강지아를 똑바로 쳐다봤다. 강지아 씨 맞습니까? 전직 707 중사. 만리 사태 후 불명예 퇴역. 강지아의 눈매가 좁아졌다. 만리 사태. 그녀가 군에서 쫓겨난 원인이자 삶을 통째로 박살낸 끔찍한 악몽의 이름이었다. 당신 대체 누굽니까? 방첩사령부 3처 1팀장 최정환입니다. 강지아 씨, 국가안보 위협 및 군 기밀 유출 혐의로 당신을 지금 체포하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원사가 그녀 앞을 막아서며 고함쳤다. 얘가 대체 뭘 어쨌다고 이래? 이 애는 오늘 국가를 구해낸 영웅이야. 장관님도 똑똑히 보셨을 텐데? 영웅이라뇨? 예. 최정환이 코웃음을 쳤다. 원사님, 생중계 화면에 아군 707 저격수가 일반 시민을 조준 사격하는 꼴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사격 지시를 내린 통신망을 역추적해보니 바로 김원사님의 개인 채널이었습니다. 김원사의 표정이 무섭게 굳었다. 그리고 이 훌륭하신 영웅께선 최정환이 턱으로 강지아를 가리켰다. 그 통신망에 아주 대놓고 접속해 있었고요. 이건 영웅 노름이 아니라 민간인이 군 통신망에 무단 침투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두 분은 오늘 터진 사태의 주동자로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가 요원들에게 신호했다. 당장 끌고 가. 김원사가 저항하려 했으나 숙련된 방첩사 수사관 둘이 그의 팔을 꺾어 즉시 포박했다. 강지아는 순순히 연행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이 사단을 기획한 배우이자 귀빈석에 앉아있던 이 장관의 차가운 표정만이 맴돌고 있었다. 판을 망친 죗값인가? 아니, 자신과 김원사가 누군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 정중앙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확 스쳤다. 어두운 밤. 방첩사령부 소속 검정색 카니발 차량 한 대가 성남공항을 완전히 벗어나 거침없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강지아. 그리고 김원사는 각각 분리된 차에 탑승하여 양손이 수갑에 단단히 묶인 상태로 끌려가고 있었다. 강지아를 태운 승합차의 목적지는 과천이나 서초 본부가 결코 아니었다. 차량은 예상과 달리 올림픽대로를 타며 동쪽으로 달렸고 이윽고 잠실대교를 지나 조용한 잠실동의 한 주택가로 진입했다. 마침내 차가 멈춘 장소는 지은 지 20년도 넘은 허름한 5층 건물 앞이었다. 빨리 내려. 최정환 팀장이 그녀의 구속을 해제하며 지시했다.
이곳이 조사실인 건가요? 강지아가 낯선 음성으로 물었다. 방첩사는 이렇게 초라한 곳도 쓰나 봐요. 잔말 말고 따라와. 여긴 취조실이 아니라 널 숨겨줄 안전가옥이야. 최정환이 낡아빠진 쇠철문을 열면서 대답했다. 네 얼굴은 현재 전국에서 제일 널리 알려진 상태가 되었어. 흑사파가 너를 살려둘 것 같아. 아니면 이번 일로 큰 피해를 본 윗선들이 널 무사히 놔둘 것 같냐고? 강지아는 깊이 침묵했다. 그의 말은 무서운 위협인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이제 흑사파와 이 장관의 공동 표적으로 전락했다. 302호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확 풍겨왔다. 실내는 낡은 외관과 달리 첨단 보안 기기 및 통신망이 완벽히 세팅되어 있었다. 은밀하게 운영되는 방첩사의 비밀 안가임이 아주 분명했다. 김 원사님은 어디로 간 거죠? 강지아가 추궁했다. 그 노인네라면 현재 사령부 조사실에서 흥미로운 신문을 당하는 중일걸. 최정환이 소파에 깊이 기대앉으며 넥타이를 풀어헤쳤다. 널 향해 발포를 지시했던 사실들을 낱낱이 털어놓고 있겠지. 민간인 사찰, 무기 불법 유출, 권한 남용을 합치면 10년은 교도소에서 썩어야만 해. 무슨 소리죠? 저 역시 원사님과 동일한 주동자 아니었나요? 주동자? 최정환이 크게 폭소했다. 강지아 중사. 아니 강지아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나? 그 노인은 이미 폐기된 장기 말이야. 그렇지만 넌 다르지. 아주 훌륭한 조커 카드거든. 그가 탁상 위에 리모컨을 조작해 벽걸이 TV를 작동시켰다. KBC 등 모든 채널이 성남공항의 소동을 당일의 헤드라인 뉴스로 보도하는 중이었다. 금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터진 끔찍한 테러 사태는 아나운서의 보도로 계속되었다. 그곳에 있었던 어느 의로운 시민의 순발력 덕에 대규모 사상자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해당 인물에게 의인상을 내리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화면엔 강지아가 최강철을 쓰러뜨리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나 영상은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그녀가 적들을 무자비하게 타격하는 컷은 지워졌고 대립중 저격수가 총을 쏘는 부분은 아예 잘려나갔다. 찢어진 어깨의 흑표범 타투 역시 철저히 모자이크로 덮여 화면상에서 완벽히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어때 기분이? 성남의 천사 국민 영웅 강지아. 최정환이 낄낄대며 비웃었다. 이 장관님께서 직접 명하셨지. 널 이 사건의 영웅으로 둔갑시켜 민관군 합동의 위대한 성공 사례로 포장하라고 말이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제 입을 완전히 틀어막으려는 속셈이군요. 강지아의 음성이 얼음장같이 서늘해졌다. 정답이야. 넌 오늘 벌어진 일, 유독 무전기와 스나이퍼에 관해선 입 밖에 내선 안 돼. 김원사 혼자서 멋대로 저지른 짓이고 넌 그저 우연히 현장에서 용감하게 나섰을 뿐이라고. 그렇게 되면 넌 위대한 영웅이 되고 장관님은 위기를 무사히 통제한 뛰어난 책임자로 남게 되지. 모두에게 완벽한 해피엔딩이잖아. 김원사님은 어떻게 되나요? 그 노인은 대충 형량을 채워야지. 네가 진술만 맞춰준다면 선처에서 불명예 제대선에서 무마시킬지도 모르지. 강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깊게 파고들었다. 김원사가 몹시 미웠다.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군에서 그녀를 유일하게 신뢰하고 챙겨준 스승이었다. 그를 감옥에서 비참하게 썩어가도록 영원히 내버려둘 수는 결코 없었다. 핵심은 만리 작전의 내막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가 바로 김원사라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지아가 마침내 입을 뗐다. 최정환의 얼굴 위로 무척 흡족한 미소가 환하게 번져갔다. 쉬워. 0일 오전 KBC와 독점 인터뷰가 잡혀 있어. 넌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작성한 원고만 낭독하면 돼. 오늘 밤은 얌전히 머물며 대사나 숙지해라. 최정환은 짧게 지시한 뒤 낡은 현관 쪽으로 무심히 발걸음을 옮겼다. 명심해. 달아날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아. 빌라 외곽에 우리 요원들이 온종일 대기 중이야. 네가 천하의 흑표범이라도 잠실 한가운데서 방첩사를 뚫고 탈주하는 건 절대 무리일걸. 철컹. 닫힌 낡은 철문 소리가 공허하게 메아리 쳤다. 강지아는 싸늘한 방에 오롯이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TV 속 영웅으로 미화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 장관과 최정환은 자신들이 그녀를 완벽히 통제했다고 믿겠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었다. 강지아는 707 부대에서 단순한 전투술만 배운 게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술과 도주 작전의 최고 베테랑이기도 했다. 그녀는 조용히 기상해 실내를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다. 천장 조명기구 그리고 바닥의 형태까지. 이곳은 밀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전장이었다. 강지아는 창문 블라인드를 들쳤다. 강남의 허름한 빌라 3층. 창밖으로는 올림픽공원 쪽으로 향하는 샛길이 보였다. 짐작대로였다. 어두운 색 SUV 한 대가 길목 초입에 주차되어 있었고 스마트폰을 보는 척 위장한 요원 2명이 주변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최정환의 경고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침대 쪽으로 다가가 탁자 위에 있는 기자회견 원고를 들어올렸다. 나는 운 좋게도 대원들의 신속한 대처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 장관님의 지도력 구역질 나는 미사여구 투성이었다. 그녀는 원고를 마구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김원사님을 살려야 한다. 동시에 모든 것을 폭로해야만 한다. 소말리아 파병의 내막. 이 장관이 숨기려 한 그 더러운 음모의 진짜 모습. 이를 세상에 알리지 못한다면 본인과 김원사는 평생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거나 소리 소문 없이 제거될 것이 분명했다. 확실한 물증이 절실했다. 김원사가 숨겨둔 파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이는 오직 한 명. 707부대 시절 그녀와 김원사를 지원해 군대 내 부패를 파헤치던 또 하나의 동료. 코드네임 섀도우 송지훈 사이버 사령부 소속으로 이 장관 과거 국회 국방위원 시절 약점을 수집하다가 불명예 전역을 당한 비운의 천재 해커였다. 그를 만나야만 한다. 강지아는 굳게 다짐했다. 그녀는 주변을 다시 한번 쓱 스캔했다. 정보국 안가라면 필연적으로 감시망이 존재할 터. 그녀는 환풍구 안쪽 그물망 그리고 오디오의 작은 렌즈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녀는 일부러 렌즈 앞에서 힘 빠진 듯 매트리스에 엎드려 잠든 척 연기했다. 최정환이 보고 있다면 그녀가 체념하고 순응했다고 굳게 믿게끔 속여야만 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시를 넘겼다. 감시 요원들도 졸음이 몰려올 무렵 강지아가 딱 눈을 떴다. 그녀는 기척없이 일어나 화장실로 곧장 향해 갔다. 수도꼭지를 크게 열어 물소리를 발생시켰다. 이후 세면대 아래 은밀한 보관함을 뒤졌다. 예측 일치, 응급처치용 킷, 그리고 낡은 작업용 굵은 동아줄이 구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밧줄을 메고 거실로 복귀했다. 뒤이어 냉장고와 모니터에 연결된 콘센트를 모조리 차단했다. 실내에 위치한 일체의 통신 장비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딱 3분. 외부 경비조가 신호 끊김을 인지하고 진입하기까지 소요될 타이밍. 강지아는 곧장 베란다로 뛰어갔다. 밧줄의 매듭을 거실의 육중한 소파 다리에 튼튼하게 고정시켰다. 베란다를 개방해 선을 외부로 투척했다. 지상 10m. 식은 죽먹기. 그녀는 주저함 없이 난간을 넘어 특수부대 시절 지겹도록 반복했던 전술 하강 방식으로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착지했다. 탁. 가벼운 동작으로 그녀는 지상 주차 구역에 안착했다. 외곽을 감시하던 요원 한 명이 타깃을 포착하고 고함쳤다. 쫓아. 한 발 늦은 뒤였다. 강지아는 칠흑 속으로 재빨리 숨어들었다. 그녀는 미로 같은 뒷길을 뇌리에 각인된 내비게이션처럼 거침없이 돌파해 나갔다. 배후에서 추격조 둘이 가쁜 호흡을 내뱉으며 따라붙었다. 그러나 녀석들은 강지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철벽을 뛰어넘고 폐차들 틈새를 유령처럼 통과했다. 정보국 요원들도 뛰어난 정예였으나 강지아는 실전 사선을 거친 진짜 배기 베테랑 전사였다. 공원역 3번 출구. 그녀는 젖먹던 힘을 다해 지하 계단을 급히 뛰어내려갔다. 심야 시간대였으나 막차를 기다리는 승객 무리에 자연스레 동화될 수 있었다. 쫓아온 사내들이 승강장을 뒤졌지만 군중 틈새로 증발한 강지아를 색출할 방도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강지아는 전철 탑승 후 노량진역에서 1호선으로 곧장 환승을 했다. 향할 행선지는 단 한 곳. 용산. 한국 사이버 세계의 중심이자 어둠의 데이터가 오가는 구역. 용산 IT마켓 외곽 낡은 디동. 새벽의 찬 기운이 맴도는 낡고 허름한 건물 지하. 강지아는 굳게 잠긴 섀도우 디스크 복원이란 낡은 간판 및 쇠문 앞에 섰다. 그녀는 노크하지 않았다. 대신 둘만의 암호 패턴으로 문을 쳤다. 쿵쿵쿵 가볍게 1번, 길게 2번. 내부에선 제법 긴 시간 동안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재차 타격하려던 찰나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류쇼? 지금은 영업 안 해놔야. 지훈 선배.
블랙팬서 수화기 너머에서 헉하고 숨을 삼키는 기척이 감지됐다. 잠시 뒤 무거운 강철문이 삐걱대는 마찰음을 내며 쩍 열렸다. 어두컴컴한 실내에서 화면 조명에 윤곽만 드러난 사내 송지훈이 딱 보였다. 그는 앙상한 체격에 뿔테를 낀 영락없는 동네 전파사 주인의 행색이었으나 그 안광만큼은 옛 사이버 부대 최고 요원답게 아주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다. 강지아, 너 송지훈의 두 눈이 그녀의 찢긴 외투와 흑투성이인 뺨을 향해 멈췄다. 뉴스에서 보도된 모습이랑 똑같네. 아니 훨씬 처참하잖아. 웬일이야? 여긴 어떻게? 해명할 여유 없어요. 강지아가 대화를 딱 끊어냈다. 김 원사님이 납치당하셨어요. 이 장관 명령이야. 말리 관련 파일. 지금 줘볼래요. 송지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말리 사건과 이 장관은 그에게도 절대악이다. 지아야, 전부 오래전에 종료된 사건이야. 난 이대로 잠적해 살래. 잠적해요? 강지아가 코웃음 쳤다. 오늘 밤 저랑 김 원사님이 잡혀가면 그 다음은 오빠 타기실 겁니다. 이 장관은 말리 생존자를 단 하나도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그 순간이다. 송지훈의 데스크에 놓인 수십 개의 모니터들 중 정문 입구 CCTV를 비추던 화면 하나가 깜빡거렸다. 송지훈이 마우스를 조작해 영상을 키워봤다. 용산 전자상가의 정적을 가르며 검정색 카니발 세대가 정차했다. 차량에서 내린 자는 최정환을 선두로 한 방첩사 병력들이었다. 제길 송지훈이 쌍욕을 토해냈다. 내가 이쪽까지 그자들을 유인해 온 거냐? 강지아. 제가 한 게 아냐. 강지아가 철문 반대쪽 비상구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자들은 벌써 오빠를 파악하고 있던 거예요. 우린 애초부터 덫에 걸려든 상태였어요. 최정환의 병력들이 건물 입구에 전개하기 시작했다. 용산의 지하미로 두 마리 쫓기는 사냥감은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제길. 내가 이쪽까지 그자들을 유인해 온 거냐? 강지아. 송지훈의 비탄 섞인 목소리가 어두운 지하 공간을 채웠다. 수십 대의 모니터가 다 같이 정문 입구와 뒷문을 송출했다. 검정색 승합차에서 내린 방첩사 병력들이었다. 최정환이 선두에서 마치 표적물을 몰듯 구역을 쪼개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제가 한 게 아냐. 강지아의 목소리는 얼음 같다. 그녀는 강철문 뒤편 낡은 대피로 쪽을 쏘아보며 답했다. 그자들은 벌써 오빠를 파악하고 있던 거예요. 우린 애초부터 덫에 걸려든 상태였어요. 무슨 덫이라니? 송지훈이 검은 안경을 치켜올리며 혼란에 빠진 듯 외쳐대었다. 나는 여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 내가 말리니 뭐니 하는 그 악령을 다시 불러내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대로 체포될 겁니까? 강지아가 송지훈의 낡아 빠진 외투 목덜미 쪽을 움켜쥐었다. 야윈 몸이 그녀의 완력에 무력하게 들려 위로 떴다. 체포되어 최정환이 바라는 대로 말리 사건의 전체 문건을 넘기고 신원불명 은퇴 해커가 국가 기밀을 훔치려 했다는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까? 김 원사님은 벌써 저들 수중에 있어요. 김 원사의 호칭에 송지훈의 눈빛이 심하게 요동치었다. 김 원사님, 그분은 지체 없어요. 스페로우. 강지아가 그를 칭하던 옛 콜사인 참새를 외쳤다. 이곳은 오빠 구역이잖아요. 이 용산 전자상가의 전체 통신망은 오빠가 구축해 놓았다고 들었어요. 진짜 도망칠 루트가 없는 거죠. 송지훈은 묵묵히 눈을 감았다. 그는 옷깃을 쥔 강지아의 손을 떼어내지도 못한 채 거친 호흡을 몰아쉬었다. 이윽고 느리게 눈을 떴다. 공포에 물들었던 그의 눈에 707정 보통 신대대 최고의 천재가 보였던 그 광기가 다시 서렸다. 저 비책이 그가 키보드 위로 두 손을 날렸다. 이 낡은 상가 13동은 내가 최초의 바닥에 진입했을 당시에 만든 내 성곽이야. 그놈들이 감히 내 영토에 침범을 했으니 걸맞은 환영의식을 치러주어야지. 송지훈의 두 손가락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탁탁. 수십 줄의 명령어가 디스플레이를 채웠다. 최정환. 저 녀석 상대를 잘못 건드렸어. 내가 방첩사 기밀망 뚫어냈을 시점부터 날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이 장관 앞잡이가 저자였어라. 그 찰나 문 밖에서 묵직한 소음이 울렸다. 쿵, 쿵, 쿵. 방첩사 병력들이 강철문을 깨부수기 위해 돌파 장비를 가져온 모양이었다. 강지아, 당장 열어. 송지훈 지금 투항하면 목숨은 살려주지. 최정환의 메가폰 소리가 지하실 공기를 흔들어 놓았다. 요란하군.
송지훈이 엔터키를 강하게 타격했다. 첫 번째 답례품이야. 그의 선언이 끝나기 무섭게 건물 전체에 전기가 나갔다. 최정환의 메가폰 소음도 돌파 장비 소음도 모든 것이 어둠과 침묵 속에 잠겼다. 강지아와 송지훈의 아지트 디스플레이만 비상 배터리로 연결되어 아스라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뭐지? 외부에서 요원들이 혼비백산하는 소리가 울렸다. 이 상가의 전체 전력망, 소방 인프라, 통신망은 내 장악하에 있어. 앞으로 딱 10분간 저놈들은 맹인이고 농아야. 송지훈이 반대편 자판기를 두들기면서 말해주었다. 이어서 두 번째 답례. 주변 11동과 12동의 화재 경보기를 한꺼번에 울렸다. 소방차가 몰려올 거고 용산역 주변이 정지될 거야. 철저한 아수라장지. 우리 어디로 도망가요? 강지아가 물었다. 이 사무실 바닥 저기 오래된 서버렉 보이지? 그거 치워. 강지아가 거대한 서버렉을 힘껏 밀쳐내자 흙먼지 덮인 지하 통로 입구가 나타났다. 용산역 전철역 선로와 이어지는 현재는 차단된 군용 물자 반입로야. 일제강점기 때 조성됐던 걸 내가 복원해 놓았지. 쾅. 그 순간 밖에서 다른 형태의 파열음이 울렸다. 제길 저놈들 시사를 쓰고 있어. 철문 오래 못 버텨. 송지훈이 급박하게 외장 하드디스크 수십 개를 품에 쓸어 넣었다. 빨리 가요. 강지아가 송지훈을 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내가 시간을 끌어야 해요. 저놈들이 이 루트를 알게 되면 끝장이에요. 지아야, 확 가라고요? 안드. 이건 명령입니다. 스페로우. 강지아는 송지훈을 밀쳐내고 파손된 서버렉으로 통로 입구를 얼른 가렸다. 완전하진 않지만 시간을 벌 수는 있었다. 쾅 마침내 철문이 폭음과 함께 안쪽으로 튕겨들었다. 방독면과 야간 투시경을 쓴 방첩사 특수요원들이 손전등 불빛과 함께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양손을 위로 어둠 속 강지아 조용히 두 손을 들었다. 그렇지만 그녀 얼굴에는 항복할 기색이 없었다. 도리어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런 당해. 그렇지만 강지아 요년이 최정환이 방독면을 벗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송지훈은 어디 갔지? 그 쥐새끼 같은 놈 어디 숨겼어? 글쎄요. 쥐새끼는 쥐구멍으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강지아가 응답했다. 요년이 감히 최정환이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때리던 순간이었다. 치익 사무실 천장에서 송지훈이 준비한 세 번째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팀장님이 악취는 최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독성 가스다. 제길. 전원 퇴각해. 우릴 질식시킬 셈이야. 최정환이 기겁하며 외쳤다. 진화용으로 설치된 할론 가스가 지하에 밀폐된 공간을 순식간에 채우기 시작했다. 공기가 급격히 희박해졌다. 쿨럭쿨럭 방독면을 벗었던 최정환과 일부 요원들이 바닥에 쓰러지며 격렬하게 기침했다. 강지아, 너도 절대 무사하지 못해. 함께 죽는 거야. 최정환이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하지만 강지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위해 숨을 참는 연습을 해왔다. 707의 악몽 같은 수중 침투 훈련. 그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시간 동안 호흡을 멈출 수 있었다. 대원들이 휘청거리며 출입구로 다시 빠져나가는 동안 강지아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참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산소 부족으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어떤 떨림도 담겨있지 않았다. 모든 대원이 빠져나가고 마지막으로 최정환이 그녀를 쏘아보며 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문을 닫아. 전연 저기서 말려 죽여 철문이 굳게 닫혔다. 강지아는 비로소 폐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공기를 토해냈다. 그리고 휘청거리며 서버렉을 밀쳤다. 후아. 그녀는 컴컴한 통로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 송지훈이 갔던 방향 용산역의 짙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다. 용산역의 컴컴한 폐선로를 빠져나온 강지아와 송지훈은 비에 젖은 몰골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할론가스로 타들어간 배를 시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한강대교 남단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캄캄한 교각 아래 숨어 있었다. 쿨럭쿨럭 제길 최정환 그 자식 폐까지 태워버릴 셈이었어. 송지훈이 심한 기침을 토해내며 품속의 외장하드를 확인했다. 다행히 방수팩에 안전했다. 당장 한시가 급해요. 이수아 기자 상암동 KBC 강지아가 싸늘히 흐르는 강물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장 가면 새벽 첫 방송 전에는 도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 저놈들이 먼저 가 있겠지.
송지훈이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는 낡은 태블릿 PC를 꺼내 인근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을 시도했다. 예상대로군. 용산 일대 상암동, 그리고 제길 과천에 있는 김원사님 본가까지 방첩 사놈들이 긴급 경계령을 발동했어. 서울 시내 주요 길목 CCTV는 현재 모두 저놈들 손아귀 있어. 우린 지금 도간에 든 쥐야. 그럼 어떡하죠? 공중로 가는 길은 막혔고 지상로 가는 길도 막혔어. 송지훈이 한강의 검은 물결을 가리켰다. 그럼 물로 가야지. 그는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신속히 조작했다. 한강 순찰대 보트 야간 정비 일정표를 뚫어냈어. 마포대교 남단 선착장에 현재 비어있는 고무보트가 한 대 있을 거야. 엔진은 꺼져 있지만 우리가 손보면 돼. 두 사람은 얼른 어둠 속을 달렸다. 헌병 중령을 피해 달아나는 죄수들처럼 그들은 도시의 그림자만을 밟았다. 마포대교 선착장은 예상대로 고요했다. 송지훈이 재빠르게 자물쇠를 따고 보트 덮개를 열었다. 내가 엔진을 고칠 테니 지아 너는 망을 봐. 강지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감을 곤두세웠다. 707 시절의 야간 침투 훈련이 떠올라왔다. 바람의 냄새, 물의 흐름, 그리고 저 멀리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량들의 미세한 진동까지 그때였다. 스페로우 강지아가 조그맣게 외쳤다. 강변북로에서 내려오는 진입로, 검은색 카니발 세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최정환이었다. 그들은 용산에서의 추격전 끝에 이들이 한강을 건널 것이라 예측하고 강변을 철두철미하게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젠장할 10분만 더 있었으면 송지훈이 엔진 덮개를 닫으며 욕설을 뱉었다. 달아나 지아야. 저놈들 이번엔 실탄을 쏠 거야. 어디로요? 이미 늦었다. 방첩사 요원들이 차에서 내리며 소총을 겨눴다. 강지아 송지훈 거기서 항복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최정환의 싸늘한 목소리가 한강의 새벽 공기를 갈랐다. 이쪽이에요. 강지아는 송지훈을 잡아 끌고 선착장 컨테이너 박스 뒤로 몸을 숨겼다. 타타탕. 그들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총탄이 섬뜩한 소리를 내며 박혔다. 경고 사격이 아니었다. 즉시 사살 명령이다. 오빠 나한테 만리 자료 지금 넘겨요. 폐차량 뒤편에 숨죽인 채 강지아가 속삭였다. 뭐, 현 시점에서 최정환이 노리는 건 이 자료뿐이에요. 이 자료만 숨기면 우릴 죽일 명분이 약해져. 그녀는 송지훈의 품에서 USB를 빼앗아 들었다. 오빠는 제트스키를 타고 반대편으로 도망쳐요. 내가 저들을 상대할게요. 미친 소리. 너 혼자 저 녀석들을 감당하겠다고. 저들은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들이야. 내 옛 동료라고. 그래서 약점을 알죠. 강지아의 눈이 야수처럼 번뜩였다. 놈들의 패턴, 공격 방향까지 전부 막을 수 있어요. 오빠는 살아서 기필코의 비극을 폭로해야만 해요. 안 돼. 함께 가거나 여기서 죽는 거야. 타항 탄환이 폐차량 철판을 찍고 날아오기 시작했다. 빨리 도망가요. 강지아는 송지훈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스페로우. 이건 만리에서 죽어간 선배님들의 유언이라고요. 당신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그 희생은 전부 물거품이 돼요. 송지훈의 눈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흔들렸다. 강지아는 그 순간을 노려 USB를 쥐고 폐차 밖으로 뛰었다. 저기 있다. 빨리 잡아. 추격자들의 시선이 모두 강지아에게 향했다. 그녀는 교각의 두꺼운 기둥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강지아를 부르며 송지훈이 오열했지만 그는 꼼짝할 수 없었다. 강지아는 이리저리 방향을 틀어 총격을 피했다. 과거 전장에서 탄막을 돌파하던 그때처럼 날아온 탄환이 그녀의 볼을 베고 어깨를 관통했다. 끔찍한 통증이 덮쳤지만 그녀의 발은 낫지 않았다. 마침내 교각 뒤편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피나는 어깨를 감싸준 채 USB를 한강의 시커먼 수면 위로 멀리 내던졌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증거물은 한강의 까만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안 돼. 저 미친 계집애가 그 모습을 목격한 최정환이 기겁했다. 원본이 유일한 원본이 그는 격분에 강지아가 숨은 기둥 쪽으로 총구를 돌렸다. 쏴버려 당장 저 여자를 쏴. 교각의 벽으로 탄환들이 쏟아졌다. 찰나의 순간 그녀가 고통을 견딘 진짜 목적이 드러났다. 부항 부둣가에 대기하던 송지훈이 지아가 미끼가 된 틈을 타 수리한 엔진이 폭발음을 냈다. 제기랄. 저놈 도망친다. 쏴라.
추격조의 반수가 송지훈이 탄 배를 조준해 사격을 퍼부었다. 허나 모터보트는 벌써 무서운 기세로 강물을 가르며 밤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난 뒤였다. 최정환이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송지훈은 끝내 놓쳤다. 하지만 넌 여기서 죽어. 강지야. 그가 천천히 기둥 쪽으로 걸어갔다. 총상을 입고 주저앉은 강지야. 그녀의 양손은 비어 있었다. 미련한 것 얄팍한 우정 탓에 복사본을 버려. 이로써 너희는 절대로 이 국방부 장관님을 꺾지 못해. 최정환이 총을 들어 그녀의 이마를 조준했다. 유언이나 남겨라. 강지아는 피를 토하며 조소했다. 가장 멍청한 건 바로 너희들이지. 뭐라고 스페로우가 천재 해커라는 걸 잊었어? 해커가 왜 원본을 직접 들고 다니겠어? 그녀의 손, 피 묻은 손바닥에는 가짜 USB에 부서진 잔해만이 흩어져 있었다. 이익원 최정환의 안면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진짜 파일은 참새가 벌써 멀리 날려보냈지. 강지아는 송지훈이 배에 오르기 전 넘겨준 초소형 메모리 카드를 회상했다. 그녀는 그 물건을 숨기거나 강에 버리지 않았다.